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1라운드 2경기 부안 곰소수군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끝난 대결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경기 호반건설팀의 권주리 선수의 약간은 아쉬운 패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유진 선수가 뭐 개인적인 연패 탈출의 집념으로 일궈낸 역전승이었고요. 권주리 선수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한판, 아쉬운 역전패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대결은 또 3국 김혜민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속기대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두 선수 이제 차석에서는 평소에는 굉장히 친한데 바둑판 위에서는 또 어떤 치열한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팀으로서도 또 중요한 한 판이죠. 네, 계속되고 있는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3국 속기 대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김윤영 선수는 지난해 5승 6패, 올해는 7승 4패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두 선수 성적이 거의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작년 한 판만 차이 날 뿐이지 올해 성적도 비슷하고요. 올해는 두 선수 모두 괜찮은, 작년보다 훨씬 괜찮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의 이제 본연의 페이스, 본연의 이제 컨디션을 찾았다고 봐야겠네요. 네, 상대 전적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또 2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네, 두 선수가 지난해 또 한국 여자 바둑 리그 본선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어떻게 됐죠? 대결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승리를 아, 거뒀네요. 네. 오늘은 이 흑의 포석이 좀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높은 중국식과 더불어서 김혜민 선수는 좀 모양 바둑을 두겠다라는 네, 작전을 들고 나왔네요. 네, 김예영 선수가 먼저 우하기 쪽 걸쳐갑니다. 요즘에는 낮은 중국식들이 많이 쓰여서요. 높은 중국식도 간간히 나옵니다. 나오고 예전에는 이 걸쳤을 때 이렇게 높게 두는 수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또 높은 중국식을 둔 다음에 낮게 두는 약간 예전에 이 길이나 그런 저희가 배울 때 그런 상식과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두는 수가 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1국 장고대국 부안 곰소소금의 김예린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박지원 선수의 대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의 대국 초반 흐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함께 첫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수부터는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네. 네, 저희가 이 붙여간 데부터 아. 설명을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 백이 잡았는데 네. 이 잡은 수로 인해서 흑의 교환이 아주 날카로운 교환이 됐어요. 한 점을 희생하면서 우하 쪽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졌고요. 여기서 김혜림 선수가 아주 그럴듯하고 멋진 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둑을 이긴다면 승착이라고 할 만한 멋진 수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를 붙였어요. 이 수는 네,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은 수고요. 근데 백도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는 수로는 아래쪽으로 이 변 쪽으로 밀어가거나 좀 강한 수를 구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전에는 이렇게 쭉쭉 밀어가니까 하변 쪽 집이 상당히 많이 부풀어 올랐죠. 그리고서 백이 3-3 침투를 했지만 여기서도 김예림 선수가 이쪽 교환을 해두고 여기 젖혀간 것이 나중에 이
여기 나오는 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아. 젖힌수도 상당히 100점짜리 좋은 수였습니다. 붙인 수부터 해서 여기 젖힌 데까지 흙의 흐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 사이에 백은 뭐 그렇게 이렇다 할 얻은 것이 없거든요. 귀를 패맛을 남겨두긴 했지만 이렇게 돼서는 흙이 우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현 선수가 약간 마음이 급해졌는지 2패를 걸어갔지만 네. 패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따내고 보니까 우하 쪽이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큰 집이 생겼죠. 백이 얻은 것은 상변을 뚫긴 했지만 우하 커진 것에 비교하면 또 우하기를 그냥 잡힌 것에 비교하면 흙이 확실히 득을 받습니다. 이래서는 사실 흙이 이제 많이 유리한 장면이 됐어요. 이곳에서부터 백이 많이 이제 추격을 했거든요. 실전에도 바쁘게 이제 움직이면서 실전에도 상당히 많이 추격을 했는데 그래도 집을 많이 줄인 것 네, 같은데요. 많이 줄이고 우변 쪽도 이제 패로 잡는 맛을 남겨두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전이 됐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이제 패를 하고 있지만 이 장면에서도 사실 흙이 이곳에 입구자 가는 수가 아주 컸거든요. 뭐 이런 곳을 두었더라면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실전에는 뭐 많이 이후로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변화도 많이 일어났고 박지현 선수가 이제 계속 버텨가는 장면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백이 역전을 시키지는 못한 것 같고 지금 실전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김예림 선수가 아직도 뭐 우세를 계속 잘 견제하고 있고 이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김예림 선수가 완승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앙 붙이는 수 네. 그리고 중앙에서의 처리가 아주 완벽했던 김예림 선수의 뭐 완승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앙 처리가 잘 되면서 김혜림 선수가 흐름을 잡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 네, 부안 곰소소금과 경기 호반건설의 12라운드 2경기입니다. 지금 박지현 선수가 우변을 받지를 않고 버텨서 우변에 이제 패가 났거든요. 네, 그쪽이 이제 흙으로서는 거의 꽃놀이패에 가깝죠. 네, 그쪽에 패감이 또 있고. 그런데도 백은 버텨가야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버티지 않았으면 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은 끝내기를 계속 서둘러서 한 건데 지금은 패감이 백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은 패감이 여기 한 개, 두 개, 네. 여기 또 두 개 패감에서 한 네 개 정도 있고요. 이쪽 막는 것은 패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 네 개. 둘, 셋, 여기도 하나 있네요. 5개 정도 패감이 있습니다. 다섯, 일곱, 여덟. 거기로 지금 뭔가 어, 네, 승부수입니다. 받아준다면 패감이 한 2개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패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고 받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이게 뭔가 수가 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상적으로는 지금은 흙은 5수에다가 이 따낸 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상전이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혀 있는데요. 하나, 바깥쪽으로 두어도 셋, 수는 잘 안 날 것 같거든요. 다섯. 네, 김혜림 선수 따냈습니다. 이게 수가 안 난다면 끝이죠.
박재현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수가 날 곳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백은 뛰어야 되잖아요. 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백 마지막 30초. 하나,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고 셋, 안쪽에서 지금 뭔가를 하는 것은 백이 잡혔어요. 일곱, 그리고 여기를 이제 붙이고 넘어가서 누워야 되는데 네, 지금 김혜림 선수도 뭐 망설임 없이 탁탁 누워가는 걸로 봐서는 뭐 수액기도 다 끝난 것 같아요. 백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어서 버텨가는데요. 지금 숙 상전이 안 되고 네, 지금 보시면요. 안쪽으로 뭔가를 하자고 하는 것은 백이 어떻게 두어도 수 부족이에요. 안쪽에서 수상전을 바로 하자는 것은. 그렇다면 백은 이제 이쪽을 붙여서 두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받아주어도 수가 늘지는 않네요. 이렇게 두어도 수상전은 흑승입니다. 백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수가 안 나죠. 뭐 이런 곳을 두어서 제 수를 느리고 패 모양을 만들자고 해도 그냥 뒤에서부터 메꾸어 가도 양패로 잡혀 있습니다. 이을 때 이쪽 따내고 이쪽 따내고 양패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승부수가 네, 듣지 않게 되는데요. 돌발로 돌아가면서 자 부안검소소금이 백 마지막 30초. 역시 이 마음을 비운 팀들이 가장 무섭네요. 그러네요, 정말. 일곱, 여덟, 갈 길 바쁜 팀들이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예리 선수 그것까지 보여주네요. 지금은 단수쳐도 사실 뭐 이렇게 할 때 따내도 되고 어떻게 두어도 안 되는데 자 가장 네 이런 수도 있다는 것을 김예리 선수가 소개시켜 드리는 듯이 이렇게 네. 두어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단수쳐도 이어도 잡혀 있고 김예리 선수가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듯이 끝으로 네 끝을 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잡아가는 수순 중에 가장 멋진 수로 네. 두어갔어요. 네, 지금은 끝으로 백의 다음 수가 없습니다. 이어도 그냥 뒤에서 메우면 그만이고. 이 바둑은 김예림 선수가 상당히 잘 둔 바둑이네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국 속기대국을 보느라 다 수순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마지막 30초. 중앙에 붙인 이 한 수만으로도 김혜림 선수가 오늘 바둑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줬다는 것을 일곱, 여덟, 네 아홉,
지금 박지현 선수가 둔 수는요. 손을 빼도 잡혀 있습니다. 사실 흙이. 손을 뺐을 때 지금 흙의 일선에 둔 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 손을 빼죠. 손을 뺐을 때 이 수가 네, 좋은 수가 되거든요. 백이 먼저 둬도 안 돼요? 네, 이 수가 없다고 봤을 때 여기가 딱 급수예요. 지금은 단수를 쳐도 따내고 이렇게 둘 때 뒤로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 따내서 이제 요 두 흙과 백이 없는 건데요. 백이 어떻게 메울 수가 없어요, 수를. 백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박지현 선수. 네, 돌을 거둔 모습이죠. 네, 지금 딱 첫 장면의 도끼가 역시 그 중앙에서 그냥 받아준 게 느슨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흙이 붙여갔을 때 변하잖아요. 네네. 실전에는 그냥 중앙 쪽으로 늘어주었기 때문에 이 하변 흙집이 커지면서 흙이 우세를 잡았고요. 그곳에서 백이 좀 더 강하게 뒀어야 된다. 거기서 밀려서는 이제 백이 이렇게 받는 바람에 밀려서는 흙이 우세해졌고 붙인 수는 그래도 김예림 선수가 상당히 멋진 감각 그리고 멋진 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당하기는 했지만 우세를 놓친 적은 없었고요. 중앙의 흐름을 한번 잡은 것이 끝까지 이어졌네요. 네. 네, 1국 장구대국 부안 곰소소금의 김예린 선수가 부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장구대국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부안 곰소소금 팀이 팀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발길 바쁜 호방건설이 발목을 잡혔고요. 마음 비운 곰소소금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도 동률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개인 승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초반에 좌변에서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 하나의 정석에서 파생되는 형태인데 변화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한쪽에서 응수를 하면 바둑이 끝나는 변화도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이요. 오늘 중국에서 이민배라고 하는 시내 대회 예선이 있었거든요. 네. 며칠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고 오늘이 이제 예선 결승, 준결승, 결승이 치러졌고요. 한국에서는 신민준 선수 그리고 설현준 선수 두 선수가 본선에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둑 그 결승 대국 중에서 설현준 선수와 중국의 셰커 선수와의 대국에서 딱 이 형태가 나왔거든요. 두 선수가 아마 그 대국도 봤을 것 같고요. 하루에 이 형태가 두 번 나오는 것도 좀 독특하네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네. 두 선수 모두 각자 흑백으로 이 형태가 둘만하다라고 느낀 건가요? 글쎄요.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바뀌었네요. 오늘 낮에 벌어진 대구에서는 흑백이 단수 치고 맞고 끊으니까 뭐 있고 뭐 이렇게 아예 다른 변화가 펼쳐졌는데요. 네. 이 변화는 저도 이제 예전부터 눈에 익은 변화인데 볼 때마다 좀 헷갈려요. 변화도 많고 이제 흑이 응수하는 수법, 흑백 간의 응수하는 수법에서 좀 볼 때마다 약간 이게 어디 두는 거였더라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초반에 바둑이 끝나는 변화가 있거든요. 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천야오예 구단과 홍성지 구단이 한 10년 전 2006년도에 둔 바둑이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 이 변화에서 초반에 바둑이 그냥 끝나버린 바둑이 있어요. 네, 그냥 한쪽이 무너져 버린 바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순을 제가 지금 기억하려고 하는데 네. 제 머리에 한계가 있네요. 네. 어떤 변화였길래 초반에 네. 대국이 끝낼 수가 있죠? 네, 일단 약점을 지켜두었습니다. 네. 흑은 약간 바쁘죠. 여기도 뚫림 당하면 안 되고 또 백이 단수 쳤을 때 사활도 약간 걸려 있고. 그럼 확실히 살아두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 살아두는 것은 여기 어딘가 두어서 살아두는 것은 여기 뚫림 당하면 나빠요. 지금은 있거나 이쪽으로 두어서 버티는 것이 이제 가장 최강수인데 단수 쳤을 때가 역시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는 있고 이렇게 이기면 살 수는 있거든요. 백도 달아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쌈짓 뜨는 건 흑이 나쁩니다. 백이 지켜두어도 백이 양쪽을 다 두었기 때문에 흑이 나쁘고요. 네, 김혜민 선수 최선의 수순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네, 이었고 단수 칠 때가 문제거든요. 네, 단수 들어왔습니다. 패로 버텨가는 것이 최선인가요? 지금은 그 천야오예 구단과 홍성지 구단의 대결은 지금은 약간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이제 흑이 이쪽을 끊어간 변화였고 아, 이 네. 무슨 변화냐면 여기가 이제 백이 따내져 있고 이 돌이 없는 상황에서 백이 패를 들어가고
여기 팩감 쓰는 수가 이제 절호의 아, 네, 묘수 팩감으로 네, 그렇게 바둑이 초반에 뭐 물론 끝까지 바둑은 두었습니다만 초반에 흙이 망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실전에서는 그 변화는 나오지는 않겠고요. 그래도 타협이 가능한 변화인가요? 네, 지금은 타협이 가능합니다. 맞고 결국은 백은 흙으로 하여금 이제 안에서 쌈짓 두고 살아라라는 이야기고요. 안에서 쌈짓 두고 사는 변화가 나오면은 그래도 흙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있고 여기 또 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뭐 지켜둔다고 어. 하더라도 지켜두거나 이쪽을 밀어 올려도 네. 백이 활발합니다. 돌이 좀 갇혀 있는 듯한 네, 모양인가요? 흙은 이제 쌈짓 뜨는 형태고 백은 양쪽을 다 두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석점도 뭐 떠 있다가 중앙에 떠 있는 돌이니까요. 그럼 그 전에 말씀해주신 변화도 그러고 지금의 변화도 그러고 흙이 좀 불만족스럽네요. 그렇네요. 지금 지금 변화도 근데 혹시 이쪽을 두는 것도 어렵네요. 그냥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백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활발하고요. 이었을 때 이쪽으로 오는 게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두고 수상전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이 뭐 이쪽을 따내고 변화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네. 과연 김혜민 선수가 어떤 변화,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김혜민 선수의 선택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호반건설과 부안곰소소금의 12라운드 2경기 마지막 대결 속기대국입니다. 붙이는 선택. 부친수는 더 강수입니다. 부친수는 아예 이어버리고 만패불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천지대패가 남아있죠. 이 패가 남아있는데 지금 흙은 어떤 패감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패감을 쓰더라도. 자, 이 변화 자체도 어렵지만 저는 이 지금 실전에 나온 형태도 처음 보네요. 아. 네. 하나, 둘, 백은 패감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바로 패를 걸기보다는 다섯, 뭐 이런 곳에 뭐 붙여간다든지. 바로 패를 겁니까? 패감을 뭐 지금 떠오르는 것은 딱 이런 정도거든요. 두 선수 표정 보면은 양쪽 모두 안 좋은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내가 이거 좀 잘 하고 있는 건가? 두 선수 모두 그런 표정인데 네. 여섯, 일곱, 여덟, 가장 간단하겠네요. 김윤영 선수는 사실 패로 들어간 걸로 먼저 이런 것 붙여서 패감 공작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을 하나요? 그냥 이 정도로 두어도 좌변은 들어갔지만 연타를 해서 만족이다라는 뜻인가요?
김혜민 선수는 확실히 좀 뭔가 표정이 이거 좀 아닌가 뭐 이런 표정인 것 같고, 근데 김윤영 선수도 표정을 보면 심각해요. 네. 뭐 이게 좀 여유가 있다거나 셋, 괜찮아 보인다거나 그런 표정은 아닙니다. 여섯, 뭐가 진실인 거죠? 네, 패를 해소했고요. 약점은 여기 남아 있지만 나중에 끊더라도 꽉꽉 막아버리면 수상전은 백이 이기거든요. 보통 이 모양은 흑이 뭐 먼저 입구자 가면 잡는 모양인데 지금 귀의 특수성 때문에 자충이라서 흑이 막아갈 수가 없는 모양이라 지금은 끊는 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흑이 나중에 두면 뭐 이런 곳에서 급소를 먼저 와서 백으로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게 이제 흑의 다음 후속 수단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30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백도 셋, 고분고분 받아주진 넷, 않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흑이 뭐 그렇게 불만이다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좌변을 잡은 흑 모양도 두텁지 않습니까? 일단 네. 두텁고 물론 귀의 주인이 바뀌었죠. 백이 연타를 하면서 귀의 주인은 바뀌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더 앞으로 돌아가면 백이 이런 수를 둔 것은 좀 중앙 쪽으로 바둑을 두겠다, 모양을 펼치겠다라는 하나, 뜻이잖아요. 둘, 이렇게 두고 이제 셋. 여기도 높게 두고 하면서 중앙 바둑을 두겠다라는 뜻인데 이런 교환들이 이수와 이수의 교환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많이 빛을 잃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득을 봤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진행들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백이 꼭 뭐 우세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30초. 그렇다면 팩감 공작을 미리 해보는 작전도 강력했겠네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도 받기가 더 까다로웠을 거고요. 지금은 김윤영 선수가 좀 알기 쉬운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이 정도라면 뭐 흑도 좌변에서 두텁게 잘 처리된 것 치고는 손해는 물론 백이 연타를 하면서 흑이 손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입었지만 이 정도면 흑도 잘 처리가 됐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간 연장책인 거죠? 시간 연장책이죠. 지금은 백이 다음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지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수가 어려워요. 이곳이 이제 흑이 쳐들어가는 게 준엄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를 손을 대서 뭐 이런 곳을 지키기는 너무 밋밋하고 좀 수동적이고 내키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흑이 엷은 곳, 예를 들면 이런 곳이라든지 해서 좀 전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변 쪽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전단을 이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인 수를 선택했네요, 김민영 선수는. 방향은 그러니까 여기를 한 수 들여서 투자해서 지키는 것보다는 전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돌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정리를 하겠다. 지금 김민영 선수는 그런 작전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직접적이고 바로 이제 끝낸 수를 선택을 한 거죠. 차단을 해서 흑이 예를 들면 이 수습하는 입장에서 이런 곳 벌리면 그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상변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흑도 모양이
나쁜 모양은 아니거든요. 이쪽도 모양이 괜찮고 여기도 당장 심하게 공격당할 모양은 아니라서 백의 행마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곳에 두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건너붙여서 끄는 수로는. 일단 김윤영 선수는 상변을 키우겠다는 거죠. 네, 우선은 차단을 해서 실마리를 풀겠다는 거죠. 지금 방향은 맞아요. 이쪽 이제 수비적으로 한 수를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력하게 두면서 풀어가는 게 올바른 작전이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어느 쪽으로 밀 것이냐. 그쪽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밀어도 두 점머리는 당하잖아요. 두 점머리는 당하는데 이렇게 하고 뛰어야 나중에 뭐 바깥쪽에서 흙을 공략할 때 그래도 여기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제 쌍립이 오면 강하게 이렇게나 이렇게까지 이제 추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은 두 점머리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우선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10초. 흙도 형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고 뭐 늘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섯, 늘지 젖힐지 어렵습니다. 일곱, 여덟. 젖혀서 받아갔는데요. 네. 느는 수와 많이 다른가요? 당장의 박력은 젖히는 게 당연히 좋죠. 젖히고 뭐 이런 곳 오면은 좋은데 역시 이 쌍립 백에게 쌍립 오고 나면 한 수 더 지켜야 되는 부담은 있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벌리는 게 가장 무난하고 보통인데요. 벌려도 당장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쪽을 지킨다든지 하면 사실 백이 공격의 자세는 취하고 있지만 흙이 살게 되면 흙도 불만은 없어요. 또 이런 곳 오게 되면 집을 이제 차지하면서 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둑 형세 자체는 하나, 뭐 둘, 팽팽합니다. 넷, 다섯, 백이 공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공세에서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아홉. 네 백이 꼭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형세예요. 표정으로는 김예민 선수는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상변의 모양을 키워가죠. 네 이런 식으로 아까 그냥 한 수를 투자해서 지키는 것보다는 이것이 이제 김민호 선수가 원했던 작전인 거죠. 자연스럽게 흙을 몰아가면서 자연스러운 행마로 인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삼십 초. 하나, 이제는 하나 쌍립은 필요합니다. 여기 흙이 붙이게 되면 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두고 흙도 하나 지키고 뭐 백이 한 칸 띄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친수는 제가 저친수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저친수는 네. 이제 쌍립과 두 가지 모두 있거든요. 이 두 점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저친수가 쌍립보다 나은가? 그것은 의문입니다. 지금 흙이 이제 이을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당했다고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요. 중앙 쪽 힘은 하나, 쌍립에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셋, 흙이 나가거나 할 때 흙이 다섯, 이제 듣는 것이 여섯, 많기 때문에 일곱, 여덟, 쌍립으로 두었어도 어차피 흙이 한 수 필요하거든요. 그리고서 두었을 때는 돌이 여기 있는 것이 흙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하죠. 지금은 기분은 이제 위에서 눌러가기 때문에 기분은 100이 되는데 이게 쌍립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냥 쌍립으로 두텁게 두어놓는 편이 나았던 것 같아요. 흙을 사활을 좀 보강을 해야 되나요? 우선은 30초. 그렇죠. 일단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도 좋은 자리예요. 지금 100이 안 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곳 이쪽으로 나오려고 지금 보나요? 이런 거 호구 치는 것도 100이 두지 않았다면은 역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건드려서 만약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안에서 역시 살아야 된다면은 오히려 100을 바깥쪽을 굳혀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젖혀서 받는 건 좀 어려운가요? 아니 젖혀서 둘 수도 있어요. 지금 젖혀 둘 수 있어요. 이제 흙이 노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 두면 이제 두 점은 잡을 수가 있어요. 있는 것은 딱 걸리니까. 근데 이 두 점을 잡는 사이에 흙도 악수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백이 또 가볍게 처리를 하고 지금은 무엇보다 하변 쪽이 커요. 이쪽에서 누가 정리를 잘 하느냐, 누가 득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선수를 잡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흙이 벌리느냐, 백이 벌리느냐가 안팎으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네. 집으로만 해도 뭐 거의 20집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잡는 게 낫죠. 그 위기십결에도 기자쟁선 돌을 버리더라도 선수를 취하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누가 정리를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변을 누가 오느냐. 지금 반상체되는 하변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선수 잡는 게 사실 지금 다섯, 부분적인 일곱, 득실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홉, 열. 사실 지금이라도 흙이 손을 뺄 수 있으면 여기가 가장 커요. 호구 수순을 안 해놓고요. 네, 뭐 여기는 안 해도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지켜두면 되니까. 하변은 흑백 모두에게 탐나는 곳인데요. 네, 흙이 두면 여기 바짝 다가와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뒷맛도 30초.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뒷맛도 노릴 수가 있고 셋, 자체 집으로도 네. 크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아꼈기 때문에 흙이 이 자리는 좋은 자리죠. 급소 자리입니다. 백이 아낀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오고 싶어서 김민영 선수는 아낀 거거든요. 여기로 오면 또 들여다보는 수도 이제 백에 걸리기 때문에 흙을 뭐 잡지 못하더라도 좀 압박하면서 집으로 득을 보는 수를 남겨둔 거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뺄 수 있으면 여섯, 참 일곱, 좋은데 여덟, 아홉, 네 아. 우선 근데 느는 수는 자체 생활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백이 손 뺄 수 있을까요? 백이 여기 물론 크지만 백이 손 빼는 것은 30초. 흑도 하나, 뭐 상변의 둘, 셋, 침투를 노리겠죠. 이런 식으로 다섯, 또는 이런 식으로. 여섯, 일곱, 자 김민영 선수는 계속 좀 압박을 하면서 또 한 번 손 뺄 수 있느냐를 묻고 있죠. 흑은 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워낙 큽니다. 잡힐 돌은 아니에요. 이 돌은 탄력이 많고 바깥쪽 백이 얇아서 확실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또 유사시에는 이런 악수 다 쓰더라도 30초. 안녕에 도움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도 이제 집으로는 큰데 여기 당하는 게 싫었다는 얘기거든요. 집으로는 큰데 이 수가 이제 완벽하게 넘어갔다면은 물론 꽤 큰 자리인데 네. 나중에 백이 두터워지면 이런 거 붙였을 때 조금 30초. 받기가 하나, 어, 둘, 어렵거든요. 셋, 반발하는 것은 이쪽이 뚫리고 다섯, 여섯, 같이 뚫고 나오는 것은 같이 뚫고 나와서 이 두 점 가벼우니까요. 바로 갑니까? 네. 뭐 거침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흙이 좀 좁은 곳인데 여기는 그냥 당해주더라도 백이 네. 여기 오는 게 싫어서 둔 거거든요. 근데 당해주더라도 무엇보다 큰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 아니면 사실 이쪽도 좋긴 하거든요. 이런 곳에 오는 것도. 네. 그래도 둘하면 지금 쌍방간의 요천은 하변이에요. 하변을 누가 뒀냐? 아니면 좀 30초. 실전적으로 하나, 뭐 붙여서 둘, 이 셋, 형태를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다섯, 아무튼 여섯. 하변.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당장 공격을 심하게 당하거나 괴로워지는 이런 장면은 아닌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선수입니다. 누가 선수를 잡느냐. 백도 사실 30초. 여기를 당장 하나, 안 두어도 흑이 또 셋, 지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곳을 다섯, 두어도 여섯, 흑이 여기 이렇게 두수 두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곳을 계속 두다가 나중에 노려도 됐는데 김은영 선수도 이제 수가 딱 보이니까 네. 여기를 띄웠어? 여기 붙이는 수가 있는데 그럼 바로 간 거죠. 올라섰네요. 네, 여기서도 선수를 뽑는 게 참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선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지금은 뭐 흑이 하나 나와두고 이 정도 지켜두면 무난합니다.
차단은 했지만 사실 백도 여길 건드려서 큰 득을 본 건 아니거든요. 30초. 하나, 오히려 흙이 여기 돌이 오게 되면 나중에 젖혀 있는 것도 다섯, 들을 여섯, 수가 있고. 네.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당했죠. 이건 당했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만 둬도 백이 잘 됐어요. 이거는. 여기는 올라서고 차라리 따로 살더라도 돌파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두어야 나중에 뭐 반격을 노린다든지 좀 두텁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두면 또 이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있는 것은 다시 젖힘당하니까. 30초.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벌린 것과 여기 지금 한 칸 네. 띄어서 네, 한 10집도 못 벌었어요. 10집도 못 벌었는데 이 벌린 게 얼마나 큽니까? 아홉. 김혜민 선수의 어, 지금은 한 칸 뗀 수부터 네. 한 칸 뗀 수와의 젖힌 수는 반박자 그냥 쉬었네요. 그냥. 이러면 선수는 백이 잡게 되죠. 네. 바짝 가면 아마 김혜민 선수는 지금 여기 들어가고 싸울 것 같고요. 그게 싫다면 그냥 두 칸 정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앙을 끼우는 것도 일책이긴 한데 중앙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하나, 이 둘, 하변 쪽이 확실히 실리로도 크고 넷, 쌍방간에 다섯, 어, 여섯, 요처고요. 일곱, 여덟, 아홉. 두 칸만 가네요. 지금 김민영 선수가 약간 이제 포만감 여기서도 선수를 잡았고 그냥 흙을 아래로 눌렀기 때문에 네. 바짝 가면 상대가 이제 강하게 부딪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 칸만 벌려도 흐름이 괜찮다 보는 겁니다. 흙이 여기서 한 템포 정도 그냥 쉬었어요. 요철을 상대에게 그냥 뺏겨버렸습니다. 여기서 흙이 벌어들인 건 한 10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체로도 안팎으로 거의 20집 가치는 되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역습을 노립니까? 거기를 밀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노림입니다. 되게 뭐 열범을 노리기에는 근데 당장 뭐 끊고 차단하고 그렇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셋, 넷, 이제는 뭐 흙이 이런 곳에 오는 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다음에 뭐 다시 여덟,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백이 자꾸 키워가게 되면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줄씩 한 줄씩 늘어가다 보면 중앙집은 확확 커지거든요. 한 번 늘어날 때마다 뭐 한 10집씩 10집씩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젖힌 수는 가만히 는 것보다도 못했어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였을 때 늘는 수요? 아니 하나 나와두고 늘어도 백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맞거나 늘어야 되는데 이 돌이 잡힐 돌, 손빼도 잡힐 돌도 아니고 그때 뭐 넘어간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쪽으로 지킬 수도 있었고 실전은 가장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좀 굴복한 형태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김혜민 선수도 지금 이런 수단을 두지 않으면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이제 잘 짜나오면 그냥 쉽게 누워서도 나쁘지 않은 형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다섯, 앞선 이 흐름에서 좀 일곱, 좋지 않은 수들이 나오고 상대에게 중요한 곳을 빼앗기니까 이런 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윤영 선수도 전혀 물러섬이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네, 근데 백도 모양이 네. 아주 깔끔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백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 단수치고 예를 들어서 늘게 되면 여기 약점이 있거든요. 이 돌을 과연 다 공격해서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없다면 백도 상변집이 좀 깨지는 형태라서 우선은 김혜민 선수가 수읽기 싸움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곳 하나, 정리가 둘, 흐름을 셋, 판단하는데 좀 넷, 중요한 역할을 다섯, 하게 되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백진영에서의 김혜민 선수의 타계입니다. 네, 이 타계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